그다음은 그 와중에 잠깐 이제 맥 얘기를 하면서 하드웨어로 살짝 빠졌습니다. 왜 하드웨어로 빠졌냐? 바로 M2를 발표를 했는데 BMW M2 아닙니다. 참고로. 그 그래서 M2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저 블루님. 아, 간단하게. 예, 예. 간단하게는 강조를 한 했어요. 15분. 네. 뭐 이제 에피소드 노트에 보면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게 2세대 5나노미터 공정, 이제 200억 개 트랜지스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2세대 5나노미터 공정이라는 게 M1에 비해서는 업그레이드지만 M1 프로나 M1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세대 5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이 되고 있었고요. 뭐 A15도 마찬가지고. 아직은 이게 무슨 코어 기반인지는 아직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뜯어봐야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게 좀 있던데. 근데 아마 TSMC N5P 공정일 것 같은데. 네, 그 공정보다도 이제 얘가 뭔 코어를 기반으로 만들었냐가 좀 아, 있더라고요. 마이크로 아키텍처요? 네. 아, 그게 A15를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공유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뜯어봐야 하니까. 아직 아무도 맥북 음. 에어를 이거를 뜯어볼 정도로 그거를 뭐 핸즈온 타임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현장에서 핸즈온 그게 있었다고는 하나. 이게 뭐 알고 보니까 A16 코어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설례가 없는 건 그럴 것 아니니까.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게 A15 기반으로 해서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던 그냥 성능 스케일링이 거의 그대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 코어가 들어간다는 그 루머가 있었죠. 원래 이제 요 칩이, 그러니까 이벤트 전에는 요 칩이 M2라는 네이밍을 받는 게 아니라 뭐 M1의 뭐 또 변종의 이름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얘는 A15의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공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성능이나 이런 거를 따져봐도 뭐 전반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사실 컴포넌트들도 A15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GPU 스케일링이라든가 뭐 성능도 이제 18%더 나온 성능, 요게 이제 A15 그게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대략 계산해보면 한 요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나왔고요. 뉴럴 엔진 자체도 이제 A15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게 들어간 것 같고, 이제 뭐 생산 공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A15 그리고 M1 프로, M1 맥스랑 같은 이제 M5P 생산 공정인 것 같고, 메모리 대역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M1 프로에 들어가는 LPDDR5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6400 유효 클럭을 가진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 비트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M1이 A14 바이오닉이면 M2가 A15 바이오닉이다 이렇게 비례식이라고 하던가 그거를? 네, 뭐 어쨌든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A14 바이오닉, A15 바이오닉, 그리고 M1, M2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M2 프로나 M2 맥스 그리고 뭐 M2 울트라 이런 칩들은 얘보다는 좀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M2가 사실 18% CPU 성능 향상, 35% GPU 성능 향상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PC 시장에서 한 세대 이 정도 성능 향상은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M1 요런 게 워낙에 인상 깊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어서 뭐야 이번에 성능이 별로 안 올랐네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그 정도 이제 뭐 기존의 인텔에서 M1으로 뛰었던 그거를 다시 할 수는 거의 매우 힘들지 않나요? 단순 이제 그 제너레이션 립을 뭐 그 개선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진짜로 그 인텔에서 이제 애플 실리콘 뭐 M1으로 바꾼 게 거의 이제 이제 레볼루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는 사실 뭐 M1에서 그거 보여줬던 그 수준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예, 그게 되면
애플이 지구 정복하겠죠? 그렇죠. 지금 외계인을 그러면 대체 몇 명을 갈아 넣은 건가 지금 이러겠지. 이러고 있었겠지. 아무튼 그래서 네. 호동님 말씀대로 이제 그 정도로 임프레시브한 그 진보를 계속 보여줄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뭐 전성비 컨셉은 확실하더라고요. 전성비를 확실히 잡으면서 절대 성능도 맞춰서 올리겠다. 뭐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성비가 높으면 그만큼 같은 그 발열 처리 시스템에서 더 많은 코어를 넣을 수 있다는 거랑 같은 얘기라서요. 사실 지금도 이미 그 M1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아키텍처가 이제 인스트럭션 퍼 클럭 IPC 면에서는 뭐 인텔이나 AMD의 최신 CPU들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훨씬 낮은 클럭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한 3.2GHz 요 정도에서 동작하는데 뭐 인텔이나 AMD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클럭 먹이면 5GHz가 넘고 그러니까 클럭이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능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IPC가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컨셉을 잡고 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싱글코어 성능이 이제 M2나 기존의 이제 M1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면 M1이나 M1 프로나 M1 맥스나 M1 울트라나 싱글코어 성능은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M2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인텔이나 AMD 최신 뭐 이제 젠4 그리고 인텔 13세대 이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제품들한테 이제 성능이 좀 싱글코어 처리 성능이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M2 프로나 M2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3나노미터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뭐 전력 효율이나 이런 건 더 개선이 되겠지만,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M2랑 M2 프로 맥스가 다른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제 뇌피셜? 그러니까 이 WWDC 이전에 있었던 루머들을 기반으로 구축한 뇌피셜인데,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이제 M2, M2 프로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이제 내부에 들어간 코어는 서로 다를 수도 있겠다. M2 프로는 거기다 내년은 돼야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